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 신입니다. 잘 몰랐던 스윙 비밀, 닉 브래들리의 지면 에너지 역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닉 브래들리의 이제 3법칙입니다. 오늘 처음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닉 브래들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닉 브래들리는 영국에서 투어 프로들을 가르치고 또 이제 미국에서 많이 활동을 한 이제 프로 코치입니다. 그가 쓴 책이 더 세븐 로우스 오브 더 골프 스윙이라고 하는 골프 스윙의 그 7가지 법칙. 이 책은 대단히 인기를 끄는 그 베스트셀러 중에 이제 베스트셀러입니다. 우리가 골프 교수들을 얘기할 때 구약이다, 성약이다, 그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골프의 바이블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리틀 레드북을 쓴 이제 하비 페니 또 바이블 에센스를 쓴 벤 호간.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가장 그 레전드 중에 이제 레전드라고 얘기하는 잭 니클러스가 쓴 골프 마이웨이.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교수가들이 그 책을 썼습니다. 헨크 헤니의 온플레인도 있고 또 짐 맥클린의 그 슬라스 스윙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이 스윙이라고 쓴 책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교수가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책을 얘기할 때 더 골프 머신, 그러니까 TGM 이론입니다. 호머 켈리가 쓴 이 TGM 이론이 이 골프 교수서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다, 또 분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너무 이제 내용이 어려워서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닉 브래들리가 쓴 이 지먼 세븐 로스, 그러니까 7가지 법칙에 대해서 쓴 이 책은 대단히 좀 상식적이면서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으로 아주 정선되어 잘 쓰여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3법칙입니다. 지면 에너지 역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브래들리는 다리의 역할 그리고 몸통 움직임 이 부분이 이제 그립과 함께 반드시 마스터를 해야만 스윙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다리의 역할과 몸통의 움직임은 이 투어 프로처럼 아주 그 우아하고 역동적으로 잘 해야만 스윙을 아주 잘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이 교수서를 보면 어느 분야를 얘기할 때는 그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스윙을 할 때 드라이버를 잘 쳐야만 스코어를 잘 낼 수 있다. 그렇게 또 드라이버 편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또 퍼팅에서는 퍼팅을 잘해야 스코어를 잘 낼 수 있다. 가장 중요하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다른 스포츠에서도 이제 같은 움직임을 한다. 다리 움직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드레스 때는 어떻게 다리를 움직여야 하는가. 테니스 선수가 다음 동작을 빠르게 취하기 위해서 아주 그 활기차게 이제 움직이는 동작을 가지고 골프 스윙도 그 어드레스를 할 때 이 다리 움직임을 그렇게 가져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테니스 선수가 리시브를 준비할 때 날아오는 서브에 본능적으로 반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달려들기 바로 직전에 고양이처럼 베이스라인에서 라켓을 쥐고 이제 좌우로 이렇게 바삐 움직입니다. 어디로 이제 공이 날아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골프를 칠 때도 어드레스에서 두 발을 번갈아 가며 가볍게 왼쪽 오른쪽으로 밟아서 아주 편안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있을 스윙에 앞서서 두 발이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균형과 에너지 그리고 지지할 곳을 찾는 그런 방식이 좋습니다. 백스윙 할 때는 이제 다리입니다. 이때는 그 다이빙을 할 때 하이 다이빙을 뛰는 선수의 그 점프를 할 때 다리 그 부분과 이제 비슷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힘의 대부분은 딛고 서 있는 바닥으로부터 만들어냅니다. 도움닫기를 하면서 무릎, 엉덩이, 어깨 이 3층 이 블록 이 쌓여있는 이 3층 블록을 차곡차곡 쌓아 눌렀다가 펼쳐내듯이 점프를 해야만 최대로 힘을 내서 높이 이제 뛰어 올라서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골프의 임팩트 자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중요 관절들이 완벽하게 정렬이 되고 몸의 무게중심이 잘 잡혀야만 최대로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그 3층짜리 블록, 이 말은 브래들리가 자주 이제 블록이다, 드럼통이다 이렇게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세 개가 쌓여 있는 블록, 또 세 개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드럼통,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골프 스윙을 자주 설명을 합니다. 다운스윙을 할 때의 다리, 그 부분은 이 권투 선수가 KO 펀치를 날릴 때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골프 선수와 골퍼는 목표물을 타격을 할 때 몸을 사용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골프 선수는 몸의 오른쪽을 뒤로 빼고 체중을 옮겨서 그리고 오른쪽으로 몸을 이제 기울여서 칩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스윙 탑으로 몸을 회전한다는 것은 되돌아오려는 힘을 몸의 왼쪽이 이겨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백스윙 탑으로 몸을 회전한다는 것은 되돌아오려는 힘을 몸의 왼쪽이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주먹을 뒤로 빼서 친다는 얘기는, 뒤로 뺀다는 그런 것은 이미 왼쪽으로 치겠다는 것을 담고 뒤로 뺀다는 의미입니다. 백스윙 탑으로 몸을 회전한다는 것은 되돌아오려는 힘을 몸의 왼쪽이 이겨내야 한다. 의미가 충분히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다운스윙에 나오도록 백스윙의 활시를 당길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을 할 때 이미 다운스윙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 물론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이 백스윙을 할 때는 다운스윙을 염두에 두고 미리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다운스윙이 나오도록 백스윙을 할 때부터 다운스윙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다리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스윙을 점검할 때는 언제나 바닥에서,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쪽으로 해야만 합니다. 닉 브래들리가 이 책 말고 다음에 쓴 이 키네틱 스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이 키네매틱 시퀀스, 동작 순서에 대해서 운동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움직여서 쳐야 하는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땅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바닥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동작은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시작을 해서 전이를 해서 움직여야 한다. 그런 점을 여기 훌륭한 다리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서부터 움직이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브래들리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하는 동안에 몸의 오른쪽을 스윙의 끝까지 가져가야만 한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브래들리가 이 다른 교습서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공을 치는 순간에 오른쪽 무릎과 헤드가 같이 임팩트 순간에 같이 공의 위치에 헤드와 오른쪽 무릎이 동시에 도달되도록 오른쪽을 스윙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공에 강력한 파워를 실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자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의 오른쪽을 스윙이 끝까지 가져가야 한다. 그래야만 체중을 충분히 실어서 공을 강하게 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자주 브래들리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균형의 개념입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벌어질 스윙을 생각하고 시작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표현은 이 평형, 위킬리브리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위킬리브리엄, 그러니까 평형 이론은 골프 이론에 있어서 평형을 강조하는 그런 이론도 자주 있습니다. 자주 봅니다. 두 발 사이와 발바닥에 똑같이 체중을 배분을 해서 어드레스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야만 멋진 스윙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두 발바닥에 똑같이 체중을 분배하면 그 상태가 평형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평형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그렇게 해야만 규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야만 몸을 잘 써서 스윙을 잘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벌어질 스윙을 생각을 하고 시작하라. 그것이 균형을 잡는 것이다. 그것이 이 평형 이론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오른쪽 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백스윙에서 오른쪽으로 밀 수 있는 한계를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오른쪽 바깥으로 밀려 나가면 안 되고 자기의 유연성과 자기가 버틸 수 있는 오른쪽 다리의 그 한계, 가동성 부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스윙에서 오른쪽 다리의 역할은 스윙에서 반드시 자기가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마스터를 해야만 합니다. 오른쪽 다리가 이 파워의 근원이 됩니다. 또 백스윙 중에 오른쪽 다리의 역할은 충전을 하고 있는 배터리와 비슷합니다. 백스윙 중에 오른쪽 다리는 바닥에 고정이 돼서 비틀림 압력이 증가함을 느껴야 합니다. 이때 많은 압력을 실으면 실을수록 볼에 더 많은 힘을 이제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힘을 많이 주면서 또 유연성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힘을 주다 보면 오른쪽 밖으로 밀려나는 스웨이를 하는 그런 잘못을 합니다. 오른쪽 달리는 최대한 고정이 돼서 비틀리는 그런 압력을 많이 느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백스윙을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다리 연습법이 있습니다. 백스윙에서 오른쪽 다리가 많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연습법을 소개를 합니다. 오른쪽 다리가 적정하게 자기가 유연성, 자기가 버틸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오른쪽 다리가 많이 돌지 않도록 그렇게 연습하는 방법은 어드레스를 하고 왼발을 등 쪽으로 빼고, 그러니까 등 쪽으로 뺀다는 얘기는 이제 뒤쪽입니다. 엉덩이 쪽으로 왼발을 뒤로 빼내서 선 다음에 볼은 약간 오른쪽에 1인치 정도 오른쪽에 두고 안쪽에 두고 그렇게 서서 백스윙을 하면서 처음 어드레스 할 때와 같을 만큼 오른쪽 그 다리에 압력을 느낄 만큼만 백스윙을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어드레스를 해서 스윙을 해보면 연습했을 때 오른쪽 다리에 느꼈던 그 비틀림 압력 그 부분을 비슷하게 하면 그러면 스윙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오른쪽 다리의 비틀림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은 왼쪽 다리 연습법입니다. 백스윙 시에 왼쪽 다리의 항력을 더 싣기 위한 연습법입니다. 이 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몸을 꼬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버텨주는 그런 힘을 얘기합니다. 백스윙을 하면서 왼쪽 다리가 오른쪽으로 많이 돌아가 보면 그러면 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왼쪽 다리는 버텨줘야 합니다. 이 버티는 힘을 이제 항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왼발 끝을 완전히 목표 쪽으로 90도를 돌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쓰면은 약간 왼발을 오픈해서 쓴다고 하면, 발끝을 열어서 쓴다고 하면 그 연 정도를 20도라고 하면 50도 완전히 돌리는 것입니다. 발끝이 목표를 바라보도록 완전히 90도로 돌린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보면 왼쪽 허벅지 안쪽과 그리고 왼쪽 등 쪽에 있는 그 광배근이 엄청나게 그 당겨지는 느낌, 그 항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연습을 여러 번 이제 하다가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백스윙을 하면서도 동일하게 왼쪽 허벅지 안쪽과 왼쪽 광배근의 긴장감을 동일한 항력을 느낄 수가 있으면 그러면 왼쪽 다리를 잘 움직인 것입니다. 다음 또 연습법 하나를 보여드리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쿼트샷 연습법입니다. 스쿼트라고 하는 것은 주저앉는다 그런 뜻입니다. 백스윙에서 다리가 어떤 느낌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그것을 이제 느끼려고 하면 좀 주저앉아서 치는 그 샷을 연습을 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법은 스윙을 할 때 비틀림을 최대로 만들어주면서 또 다리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드레스에서 50% 정도 아주 많이 이제 무릎을 굽혀서 그러면 역도 선수가 바벨을 들어 올리려고 이렇게 무릎을 많이 굽힌 상태에서 준비 자세에 들어간 그런 이제 자세와 같습니다. 몸을 상당히 낮은 상태이므로 로프트가 있는 5번이나 6번 아이언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아서 치기 때문에 이 샷을 이제 스쿼트 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쿼트 샷을 연습을 하면 아주 그 튼실한 꼬임과 비틀림의 백스윙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할 때 몸의 중심을 낮게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이 아마추어들은 일반 이제 골퍼들은 공을 칠 때 뭐 누구라도 그렇습니다만 공을 칠 때 약간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이 원심력 때문에 채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 때문에 상체가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을 치는 순간은 타이거즈조차도 어드레스 그 상태에 돌아와서 손의 위치가 돌아와서 치는 것이 아니고 어드레스 위치보다 손이 약간 높습니다. 그리고 손과 왼팔과 왼손의 그 코킹이 약간 어드레스보다는 펴져 있는 상태에서 약간 높아진 상태에서 칩니다. 원심력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쿼트 연습을 이제 해보게 되면 임팩트 할 때 몸의 중심을 낮춰서 치는데 이제 도움이 됩니다. 다운스윙으로 전환되는 순간 모든 스윙 단면들이 조금씩 플랫해지는 그런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저앉기 때문에 약간 플랫해집니다. 일어선다면 날카롭게 내려칠 것입니다. 브래들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 3층 이 블록이다 또 3층짜리 이 3개를 위쪽으로 쌓아놓은 이 드럼통 같은 이 이미지 개념을 가지고 스윙을 이제 자주 설명을 합니다. 드럼 형태로 쌓아 올려 몸이 기울어지지 않고 회전을 하는 것이 스윙을 잘 하는 것이다. 이 사진처럼 이렇게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허리입니다. 몸통입니다. 그리고 위쪽이 어깨고 아래쪽이 이제 다리입니다. 가장 스윙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 몸통 부분. 엉덩이를 어떻게 회전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엉덩이 몸통 부분을 설명할 때 브래들리는 이 벨트 라인을 가지고 주로 설명을 합니다. 벨트 라인을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잘 돌려야 하는가. 허리가 너무 이 벨트 라인을 너무 빨리 돌린다든가 또는 이렇게 어긋나게 돌리게 되면 이 상체가 허물어져서 아마 이 블록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1층은 다리고 2층은 몸통이고 3층은 어깨입니다만 2층 몸통은 이 벨트 라인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중에 가운데 끼어있는 2층, 즉 몸통의 움직임이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에 가운데 도막이 돌출이 되면 다른 것들은 무너지고 맙니다. 스윙을 할 때 지나치게 허리를 많이 돌린다든가 골반을 지나치게 치켜 올린다든가 그러면 스윙이 무너진다. 스윙 중에 엉덩이가 기울어지면 그것을 상쇄시키려고 지나치게 이제 손으로 공을 맞추려고 합니다. 벨트와 몸통 부분이 백스윙에서 수평으로 잘 회전했다면 앞으로 이제 상체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상태에서 잘 옆으로 잘 돌리면 그러면 어깨는 무리 없이 90도로 잘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깨를 많이 회전한다고 백스윙을 잘 할 수는 없습니다. 벨트 라인을 수평으로 유지하면 가슴판은 임팩트를 위한 최대의 위치에 오게 됩니다. 최대의 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공을 치면서 체중 전체를 목표 쪽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래들리는 이 공을 치면서 체중 전체를 목표 방향으로 보내는 것이 좋은데 그때 이제 좋은 방법이 공을 치는 헤드페이스, 공을 치는 순간 헤드페이스와 오른쪽 무릎이 동시에 공에 도달하도록 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공을 치면서 체중을 목표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벨트 라인이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 우리가 이제 상체를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드럼통 3개가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허리 벨트를 돌리게 될 때 이것이 나란히 이렇게 잘 돌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허리가 지나치게 왼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백스윙을 할 때 오른쪽이 많이 올라가고 또 공을 치고 나서 왼쪽으로 많이 팔로스를 때 올라가게 되면 이 가운데 부분이 어긋나서 무너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샷을 하면서 2층인 엉덩이가 기울어지면 가슴판은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층 드롭통이 반드시 이제 어긋납니다. 공을 맞추려면 또 손을 써서 부자연스럽게 쳐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공을 잘 칠 수가 없습니다. 몸통 부분은 어떤 궤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몸통 부분은 벨트 라인으로 설명을 브래들리는 하고 있습니다. 몸의 균형은 가슴판 바로 아래 부분에서 조절이 되고 몸통 동작의 좋고 나쁨이 어깨와 무릎의 움직임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 벨트를 잘 돌려야만 옆으로 수평으로 잘 돌려야만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수평으로 좌우로 잘 돌려야만 어깨 회전을 잘 할 수 있고 또 무릎을 적정하게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통은 스윙에 있어서 무게 중심입니다. 몸통 움직임은 벨트 움직임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드레스에서 어떤 벨트 기울기로 시작을 했든지 스윙 중에는 그 어드레스 때 벨트의 기울기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스윙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스윙 축에 완성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가슴판을 추가로 조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다리를 오른발을 벌려서 어드레스를 하고 마지막으로 가슴판을 다리를 많이 벌리는 경우는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여서 가슴판을 조절할 필요가 있고, 다리를 거의 벌리지 않고 좁게 서서 쳐야 하는 숏아이언을 치는 경우에는 다리를 오른발을 벌린 다음에 가슴판을 약간 왼쪽으로 기울여서 쳐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드라인을 치는 경우에 가슴판을 그럴 때는 조절을 하지 않아도 약간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가슴판을 우리는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그립을 아래로 잡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축은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 축을 따라 정확하게 쉽게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 시 체중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불필요하게도 또 지나친 동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체중 이동을 하려고 하면서 백스윙을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른쪽으로 히프를 이렇게 민다든가 아니면 머리가 오른쪽으로 따라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너무 낮고 길게 백스윙을 하려고 채를 너무 낮고 길게 오른쪽으로 밀어내서 스윙을 하려고 그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백스윙을 너무 크게 하거나 또 체중을 많이 이동하게 되면 또 잘 치르기 위해서는 다운스윙을 할 때 그만큼 또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만 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단 어드레스에서 약간의 척추 기울기를 오른쪽으로 만들어주고 나면 그러면 의식적으로 체중 이동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척추를 따라서 어깨를 회전시키면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오른쪽으로 지구축처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것입니다. 추직축이 아니라 약간 12시 반이나 1시 방향으로 축이 기울어져 있는 이 축을 따라서 회전을 시키면 그러면 별도로 체중 이동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체중 이동이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허리 벨트는 어디에서 앞으로 이제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상체를 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허리 벨트는 정면을 향합니다. 백스윙에서는 수평으로 회전을 하면 앞으로 숙인 만큼만 오른쪽 허리가 약간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팔로스루에서는 왼쪽 허리가 약간 높아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좌우 대칭이다 또는 이퀄리브리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좌우 평행이다. 백스윙을 할 때는 척추가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짐에 따라 단순히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그냥 수평 회전시키기만 하면, 기울어진 대로 그대로 그 자리에서 돌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체중이 이동이 됩니다. 억지로 오른쪽으로 체중을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엉덩이는 하나의 단면을 따라 회전하는 반면에 상체는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여서 백스윙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왼쪽 어깨가 오른쪽 아래로 덮어 누르듯이, 땅 쪽으로 약간 누르듯이 기울여서 백스윙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왼쪽 어깨가 오른쪽 아래로, 오른발 아래쪽으로 덮어 누르듯이 기울여서 백스윙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허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오른쪽으로 약간 돌리듯이 체중 이동을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도는 느낌으로 허리는 돌려야 하지만 왼쪽 어깨는 오른쪽 아래로 덮어 누르듯이 백스윙을 해야만 백스윙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왼쪽 어깨를 돌리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른쪽 아래로 눌러주는 느낌, 왼쪽 어깨를 오른쪽 아래로 눌러주는 느낌이 백스윙을 잘하는 좋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백스윙 탑에 가까워지면서 머리는 약간 회전해서 원래 공이 있었던 6시 방향에 머리가 향하도록 이렇게 원위치로 돌려지는 느낌으로 백스윙 탑을 완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스윙을 할 때는 당연히 머리도 오른쪽으로 약간 따라갑니다. 그러나 백스윙 탑에 가까워서는 반대로 약간 비틀어준다는 느낌을 가져야만
이 몸의 꼬임, 상체의 꼬임을 더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 중에 오른쪽 무릎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 것이 철칙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백스윙을 완성한 장면을 오른쪽에서 만약에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백스윙을 하는 그런 장면을 오른쪽에서 바라봤을 때, 그럴 때 이 백스윙 탑을 만들었을 때 두 무릎 사이에 어떤 그 공간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서 봤을 때입니다. 정면이 아닙니다. 오른쪽에서 바라봤을 때 백스윙 탑을 만들었을 때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 사이에 공간이 안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아야만 두 다리가 상체를 잘 지지하고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다리 사이로 빛이 보이게 된다면, 만약에 틈이 보이게 된다면, 그러면 상체를 너무 많이 회전했거나 또는 역피벗 동작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그 전신 거울 옆에 서서 오른쪽에 이제 거울을 두고 백스윙 탑을 한번 만들어 보면, 그랬을 때 이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 사이에 어떤 공간이 보이는가, 그 부분을 스스로 체크해 보면 백스윙을 잘 했는지, 상체를 너무 많이 회전했는지, 또 역피벗은 일어나지 않았는지, 이제 그런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리와 몸통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잘 극대화해서 잘 스윙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윙 속도가 점점 빨라짐에 따라 클럽과 팔의 스윙 동작을 어떻게 몸의 회전과 조화롭게 만드는지, 사법칙입니다. 동시성이라고 하는 시계열적 스윙에 대해서 닉 브래들리의 설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